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송영선 TV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한 후 이틀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래 대수냐? 대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프로토콜에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전화를 축하 전화를 해준다는 건 단순하게 congratulation이 아니고 we acknowledge you ar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or Republic of South Korea로 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대통령 된 걸 축하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네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인 것을 우리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강효정 대변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트럼프와 통화가 안 된 건 시차 때문이다. 아니 그럼 시차 때문이면 5년 내내 통화 안 되겠네. 와싱턴하고 서울하고 시간이 14시간 차이야. 다시 말하면 그거가 밤중이면 여가 점심때고 여가 밤중이면 그거가 점심때예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국 대통령 다 바쁘다 보니 통화 시점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통화가 무산이 된다고 해서 그걸 뭐 대단한 외교적 결례나 갈등으로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 웃기고 있는 소리예요. 땜빵을 해도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이건 미국이 어떤 나라고 국제관계 프로토콜이 어떤 건가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바이든이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없이 바로 당선된 인수위 기간 없었던 문재인도 취임 당일 트럼프하고 통화했어요. 원래 이 프로토콜 순서상으로 보면 미국하고 먼저 통화가 돼야 그게 제1 대한민국의 동맹국이고 가장 중시 여기는 순위상으로도 가장 하이어라키컬리 가장 높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배려해야 될 국가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처음 트럼프 통화 그 다음날 시진핑 그 연계해서 뭐 문재인은 중국도 좋아하니까 시진핑을 먼저 했겠죠. 그 다음에 일본 아베 수상하고 통화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한다면은 우리도 지금 트럼프하고 통화를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이시다 시게루 일본 수상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제일 큰 형님한테 인사를 안 하고 둘째 셋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메시지가 백악관이 6월 3일 이재명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면서 묘한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여전히 우려하고 여전히 우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제3국 그것도 미국과 한국 대화 속에 제3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 이 말은 이때까지 당선된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풋노트식으로 각주를 붙인 경우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에요. 이것은 중국이 이재명 선거에도 간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미국의 의심 내지는 선입관인데 이거는 단순한 의심 내지 선입관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100%입니다. 감히 100%라고 미국이 그렇게 100% 생각하고 있다라는 근거는 뭐냐?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한국에 5월 25일 들어와서 오늘 출국한 미국 선거감시단 중에 대표가 모스탄 대사예요. 모스탄 대사는 트럼프와 아주 측근입니다.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자리로 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번에 우리가 CPA 모임에서 모스단이 연설을 했고 트럼프가 CPA 이 미팅에 직접 얼굴을 내민 겁니다. 그만큼 통하는 사이야. 근데 이 모스단 대사가 한국에 와서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있은 게 아니라 저도 5월 31일 시간을 내서 1시간 예정을 했지만 1시간이 아니라 한 20분밖에 면담을 못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바쁘냐? 투표 현장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보고서를 미국에 계속 보냈습니다. 특히 이 천호 1동 선거에는 투표한 사람 수는 900명인데 사전 투표한 사람이 900명인데 선관위에서 보이는 이 형광판에는 게시판에는 2000명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거 개입에 중국의 영향력과 그들이 선거 개입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막연한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모스단 대사와 함께 온 이 감시단들이 현장을 일일이 감시를 하면서 본 내용 등을 백악관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백악관이 이재명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한다는 말을 갖다 붙일 때 너 뭔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어. 네가 한 짓을. 이 수준에 이르는 메시지입니다. 그 지금 트럼프가 전화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쌩 까는 거예요. 너 인정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이 날 Congratulation이라는 메시지 보내는 거 한 10분 통화라도 가능한 겁니다. 같은 날 오전 푸틴 대통령하고는 1시간 이상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취임식이 어디서 열렸어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는데 이거는 문재인 때도 로텐더홀에서 열렸어요. 그때는 주한미군 사령관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한미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 둘 다 빠졌어요. 주한미 대사라는 뜻은 대사라는 인물은 뭐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주재하는 미국의 준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대로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대사. 그런데 주한미 대사가 참석 안 했다는 거는 이 미국 백악관에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한미 사령관이 참석 안 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로서는 그대로 갈 수 없다. 뭐 거기까지 연장 확장 해석을 안 한다 손치더라도 불편하다. 한미동맹 이대로 과거에서 이때까지 현재까지 끌어온 한미동맹과 같은 프레임에서 같은 전제하에서 한미동맹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약속해 주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말로는 로텐더홀이니까 주한미 이 외교사들 다 모으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장소 협소한 데는 그때 문재인 때는 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 사령관이 참석했어요. 이건 쌩 까는 거예요. 길들이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라고 언급했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는 유혹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했지만 말은 좋아 전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를 했지만 딱 찍어가지고 한국을 그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양다리 작전을 하고 있다. 경제는 중국과 하고 안보는 미국과 한다는데 그런 선택이라는 것은 미국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지만 벌써 이틀이 되도록 통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이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외교적 결례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그냥 시차가 달라서, 그리고 서로 대통령으로 양국 대통령이 바쁘다 보니 통화 시점 맞추는 게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 취임보다도 당사국으로서는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이 우리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를 유지해가는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한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했지. 너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한 인간 아니야.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점령군이란 말 들으면서까지 취임식에 오고 싶겠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인데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타났다. 점령군 대우 받기 싫다는 거야. 우리를 점령군 취급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 거 별로 축하 안 해주고 싶다.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기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란 사람은 한국에서 안보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미 간의 안보관계를 굳건히 하고 동맹관계를 굳건히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 미국의 국익을 한국에서 실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익으로 볼 때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다. 더더구나 중국에게는 쎄쎄를 하고 대통령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가 전화도 안 해주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무슨 설레발로 뛰어가서 취임식을 해줄 것이, 취임식에 참석할 것인가. 결코 평탄해 보이지 않는 한미관계의 앞날입니다. 조셉 골드버그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 대사가 임할 때에, 임하기 직전 국회를 찾아와서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만났을 때도 둘이 프라이빗한 토크를 이재명하고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이 너들 말이야 미국이 우리가 한일관계 잘못할까봐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미국으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제 주한미 대사의 임무를 끝내고 돌아간다 해도 걱정하지 마. 한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내가 책임지고 잘 끌어갈 것이야. 약속까지 했지만 골드버그 답이 뭐였습니까? 심히 걱정이 된다. 잘해주기를 바란다. 외교상으로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I cannot trust you입니다. 너 못 믿겠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한미 간의 안보동맹이 아닙니다. 지금 안보동맹이라는 것은 그 안보 속에는 군사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외교, 문화, 기술, 산업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한미 사령관입니다. 한미관계가 어떻게 끌어져 나갈 것인지, 이 불참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불참이 향후 몇 년간의 주한미군 지위의 변화와도 혹은 변화의 전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